인류 전쟁 역사상 가장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플랑드르 지역에서 벌어진 죽음의 전쟁터에서 적군이 아군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겨우 하루 동안 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믿기 어려워할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신기한 휴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인간이란 무엇인지, 전쟁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914년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6월 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날드가 암살된 이후 연쇄 반응처럼 전 유럽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마치 지배게임을 벌이듯 하나씩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대전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도, 일반인들도, 심지어 군인들도 몇 주 정도면 끝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병사들은 장장 4년간 계속될 전쟁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끔찍했어요. 역사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쟁은 계속됐고 젊은 군인들은 차갑고 진흙투성이의 참호 속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했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참호에 도착한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은 정글 같은 전장을 봤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영광스럽지 않고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참호 속에 갇혔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총살형을 당할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참호전의 현실이었던 거죠. 프랑스 북부 벨기에 국경지역 소무섬 강 유역에도 참호들이 있었습니다.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의 참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불과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말입니다. 영국 참호에서 독일 참호까지 겨우 100피트, 약 30m 정도였습니다. 그 공간을 사람들은 무인지대 또는 중립지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실 죽음의 지대였습니다. 그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무수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호 너머로 보이는 그 공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곳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참호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무기들, 독가스, 기관총들이 만들어낸 죽음의 향연 속에서 군인들은 한 달에도 몇 센티미터 정도씩만 진격했습니다. 때로는 진격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참호전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누군가는 평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914년 11월 영국의 100명 이상의 여성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성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성이 여성에게 보내는 호소였죠. 전쟁을 멈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이, 아들이, 형제가 죽어가고 있으니 전쟁을 끝내자는 절절한 호소였거든요. 당신이 만약 어머니라면 당신의 아들을 위해 얼마나 절실하게 평화를 원할까요? 심지어 로마 교황 베네딕투스 15세도 참전국의 지도자들에게 크리스마스만이라도 휴전을 선언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베네딕투스 15세 교황은 천사들이 노래하던 그 밤만이라도 총성이 멈춰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죠. 하지만 군부 지도자들은 이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순간의 동정심이 전쟁의 패배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의 목숨보다 전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2월 24일 밤 참호 속 군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쟁에 대한 열정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으로 가족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죠. 어머니도 아내도 자녀도 없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누군가는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의 참호는 청년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독일군 참호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러진 영어로 말이죠. 내일은 우리도 안 쏠 테니까 너희도 안 쏴.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순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전략적 함정일 수도 있었거든요. 전쟁 중에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적군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불안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독일 참호 위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양초 불빛에 반짝반짝한 크리스마스 트리 말입니다. 누가 전장의 참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왔을까요? 그것도 양초 불까지 밝혀서 말입니다. 아마도 각 참호 부대의 누군가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것이었을 겁니다. 소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만든 손수레 크리스마스 트리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독일군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전쟁 한복판의 참호 속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로 독일 캐롤 노래가 떠내려 왔습니다. 독일 전통 크리스마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야밤에 울려 퍼지는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캐롤이었죠. 처음에는 독일군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군인들이 함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국군도 프랑스군도 참호에서 나와 함께 부르기 시작한 거죠. 생명을 서로 빼앗으려던 사람들이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현실일까요? 아니건 꿈속의 이야기일까요? 누군가는 울었을 겁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죠. 12월 25일 아침 말입니다. 18살 스코틀랜드 청년 알프레드 앤더슨은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거든요. 나는 그 침묵을 기억한다. 신기한 침묵 말이다. 오직 경계병들만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밖으로 나와 그 침묵을 들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했다. 2개월 동안 나는 총알이 발사되는 소리, 기관총 소리, 그리고 독일군들의 목소리만 들어왔다. 하지만 그 아침은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완전한 침묵이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다. 아무도 기쁘지 않았지만 말이다. 모두가 그저 침묵을 존경했다. 크리스마스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몇몇이 공포와 희망을 안고 양손을 높이 들고 중립지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마치 장애물을 피하듯이 말입니다. 누군가 총에 맞을 거라는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영국군과 프랑스군도 참호를 나와 그들을 맞이했거든요. 그 순간이 얼마나 대담한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한 발짝을 내디디는 순간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중립지대에서 만난 적군들이 악수했습니다. 담배와 시가를 나눴습니다. 누가 처음 손을 내밀었는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울기도 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장면을 만약 영화에서 봤다면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닌 실제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립지대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장교 한 명은 독일 장교의 찌그러진 단추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와이어 커터로 조심스럽게 단추를 떼어내고 자신의 단추를 줬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훈장처럼 소중하게 간직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철 단추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우정의 증거였던 거죠. 또 다른 영국군 병사는 독일 병사의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민간인 시절에 이발사였던 그 병사가 독일 친구의 길쭉한 머리를 조심스럽게 깎아줬거든요. 독일 병사는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없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장면이었어요. 서로 죽이려던 사람들이 이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일까요? 아니면 이건 악몽에서 깨어난 걸까요? 기관총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평화였던 거 아닐까요? 참호 근처의 농가에 있던 영국군 사령관 월터 콩그리브는 나중에 편지로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군이 그날 하루 휴전을 선언했을 때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용감하게 참호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러자 양쪽 군인들이 중립지대로 나왔다. 장교와 병사들이 서로 악수했다. 그들은 담배와 시가를 나눴다. 나의 부하 중 한 명은 18살의 독일 청년 장교와 시가를 피웠다. 그 청년은 독일군 내에서 최고의 저격수였다. 나는 독일 저격수들이 너무 두려워서 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 계급이 눈에 띄을 테니까 말이다. 대신 나는 저 멀리서 이 장면들을 지켜봤다. 나는 내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 휴전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쓰인 편지, 일기,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 겁니다. 25살 프랑스 병사 구스타프 베르티에는 독일군이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우리도 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전쟁에 지쳤다. 나도 너처럼 결혼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을 그리워한다. 이 말은 당시 독일 병사들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유명한 군사 만화가 브루스 베언스파더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독일 장교를 봤을 때 나는 그의 단추들이 탐났다. 나는 와이어 커터로 몇 개를 깎아냈고 내 단추를 줬다. 그것은 내 평생의 가장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그것은 내 일생 동안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였다. 술과 담배가 나눠졌습니다. 샴페인, 코냥, 군용 식량까지 모두 나눴거든요. 참호 속 군인들이 어딘가에서 마련한 술병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점령한 프랑스 마을에서 빼앗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술은 인간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경계심을 풀어줍니다. 당연히 노래도 함께 부르게 됐습니다.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 프로이센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노래를 찾기는 어려웠죠. 각자의 언어가 달랐으니까요. 영국인들이 부르던 노래는 독일인들이 몰랐고 독일인들이 부르던 노래는 프랑스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부를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들이 많이 부른 곡은 올드 랭사인, 올드 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민요로 여러 문화권에서 모두 알고 있는 곡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애창되는 곡입니다. 한 영국 장교는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헤이, 이건 영화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했다. 정말 신기했다. 우리는 동시에 웃고 울었다. 모두가 하나 된 순간이었다. 독일 병사들은 프랑스 양조장에서 빼앗은 맥주통을 중립지대로 끌어왔습니다. 무거운 맥주통을 여럿이 들어서 옮겼을 겁니다. 웃고 떠들며 말입니다. 영국 병사 프랭크 리처즈는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했다. 그리고 모두가 합의했다. 프랑스 맥주는 정말 맛없다고 말이다. 적들끼리 웃으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던 거죠. 우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것이 전쟁의 참호일까요? 모두가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본성일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래 싸워왔던 건 아닐까요? 인간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더 일어났습니다. 바로 축구 경기입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사람들이 의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전쟁터에서 축구라니요. 하지만 많은 군인들의 기록과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축구공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언제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영국군이 가져왔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독일군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축구공이 중립지대에 나타났습니다. 독일 134지역 사진병단의 중위 쿠르트 제미슈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군이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다. 그러자 곧 흥미로운 경기가 시작됐다. 정말 신기하고 이상했다. 경기는 꽤 진지했다. 모두가 열심히 뛰었다. 여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어떤 경기는 제대로 된 축구공으로, 어떤 경기는 통조림 깡통으로 했죠. 어떤 경기는 아주 조직적이었고 어떤 경기는 그냥 뒹굴려가는 공을 쫓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난장판이 아주 재미있었을 겁니다.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의 어린 학생들의 경기 같았을 겁니다. 군인들은 다시 소년이 되었을 겁니다. 영국 장교 로버트 그레이브스는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기에서 독일군이 3대2로 이겼다. 우리는 졌지만 기뻤다. 아르길 남부 하이랜더스 부대는 스코틀랜드가 4대1로 이겼다고 기록했습니다. 각 부대마다 다른 기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군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전쟁터에서의 축구 경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역설이 있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휴전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장군 샤를 드골은 한심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군인들의 전투 정신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바리아 예비군 보병단에 있던 한 상병은 더욱 강하게 이 휴전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시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참전한 독일군의 명예가 손상된다. 그 상병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틀러가 맞습니다. 그는 이날의 휴전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과의 휴전을 군명예의 손상이라고 본 것이죠. 사람의 생명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13년 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해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역사란 참 아이러니해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낮이 되자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거든요. 약 10만 명이 참여한 이 휴전은 오후 초반에 끝났습니다. 군인들이 참호로 돌아가면서 말이죠. 참호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죽음의 위험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총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까지 악수하고 축구를 했던 사람들을 향해 다시 총을 겨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국 장교 찰스 스토겔은 하늘을 향해 3발의 총을 쐈습니다. 경고의 신호였죠.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인 깃발을 올렸습니다. 독일 장교는 감사합니다 라고 쓰인 깃발을 올렸습니다. 두 장교는 참호 위에서 경례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경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땠을까요?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5년이 되자 상급 부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했거든요. 군인들을 다른 부대로 전배시키고 휴전을 한 장교들을 문책했습니다. 휴전의 참여자들은 분산되었습니다.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상급 지휘부는 휴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병사들 간의 우정이 생기지 않도록 부대를 자주 섞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크리스마스 트루스가 지휘부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휴전의 직후에 다른 부대로 옮겨졌습니다. 4년 뒤 1918년이 되어서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의 휴전에 참가했던 많은 병사들이 이 4년 동안 전사했습니다. 그들이 축구를 했던 그 운동장에서, 그들이 악수했던 그 중립지대에서 말입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18살 스코틀랜드 청년 알프레드 앤더슨은 전쟁을 살아남았습니다. 109살까지 살았거든요.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휴전이 끝날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침묵은 오후 초반에 끝났다. 끔찍한 전쟁 속에서의 짧은 평화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날을 평생 기억했다. 그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리고 한 청년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나는 처음으로 가족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나는 이 날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영국의 어떤 성대한 크리스마스 만찬도 이 날과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다. 이것이 1914년 크리스마스 트루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 인간의 본성이 전쟁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적군도 아군도 없이 모두가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죽음의 적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공유하는 동료로 봤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던 거 아닐까요? 역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피와 눈물의 교훈이 있고 때로는 감동과 감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트루스는 후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분노를 접을 수 있습니다. 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아침, 참호 속의 군인들이 했던 선택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그날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날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을 적으로만 보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1914년 크리스마스 트루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언제든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선택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의 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걸어가는 역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의 진로를 모색하는 휴먼 프로그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